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날도 좋은데 오늘 이 날도 참 겨울답지 않게 포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산으로 가기도 싫고 들러 가기도 싫고 또 따뜻한 차 안에 히터 틀어놔놓고 이렇게 한프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성매매 합법화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식에 도전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존 체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여성들이 돈에 접근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수없이 많은 이 단체와 수없이 많은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는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즉 공산주의라고 부르면서 사회주의라고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이 사회를 꾸려가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단체가 꾸려가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은 개돼지라고 했습니다. 개돼지가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가지요? 그러면은 국민은 개돼지인데 이 민주주의 사회는 개돼지가 이끌어가는 사회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뭔가를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바로 사람이 곧 돈이다. 돈이 곧 사람이다. 사람이 곧 힘이다. 이런 것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3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람이 쪽수가 곧 자본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쪽수가 곧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쪽수만이 자본주의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즉 돈 뭉치가 곧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곧 힘이다. 돈이 곧 힘이다. 이게 무슨 약하면은 바로 돈이 곧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이 X만큼 힘을 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곧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가 뭉치면은 그 뭉친 만큼 일을 처리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이 묶이면은 불법 탈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 수가 많이 뭉치면은 법도 바꿉니다. 자신들 유리하게 법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무게에 따라서 법도 바꿉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도 바꿉니다. 그래서 돈이 곧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은 성매매 합법화, 즉 내가 주장하는 성매매 합법화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단체가 사람의 수없이 많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과 수없이 많은 수법으로서 사람의 엮어먹는 사람 장사의 단체, 이 사람 장사의 단체가 와해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게 되면 이 사회 단체와 이 그루밍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엮는 수법에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런 단체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느냐? 바로 A 종교단체, B 종교단체, C 종교단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와 철학과 이 수없이 또 많은 이런 학술단체들이 또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엔 주로 교육단체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단체는 넓게 생각하면 전통과 예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단체가 반대를 하고 나서게 됩니다. 격렬한 반대가 일어납니다. 여성이 정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묻습니다. 여성이 정숙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돈하고 무슨 관계 있지요? 여성이 정숙하고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고기하고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고기하고 청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게 돈하고 무슨 관계 있지요?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성은 난잡하거나 밤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돈 10원짜리 하나 주던가요? 약 300m, 시속 30km 구간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 안 줍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여성들의 착취하는 존재, 가장 큰 존재가 바로 이 종교단체입니다. 그리고 A 종교단체는 자신이 고유한 신이 있습니다. 어떤 A 종교단체는 물이 곧 자신이 주신이라고 하고, 또 B 종교단체는 불이 곧 주신이라고 하고, 또 어떤 C 종교단체는 태양이 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천국에 나타나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또 비종교단체가 말하기를 죽으면 불국토에 날 것이고, 또 C종교단체는 말하기를 비행기에다가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육산 빌딩 아니면 쌍둥이 빌딩에 갔다가 쳐박고 다 죽어라, 그러면 70명이 수천자가 시중을 드는 천국에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비행기를 몰고 가서 빌딩에 박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 왜
천국에 갈 때 70명이 수천녀가 시중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지요. 그 70명이 수천녀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천국에까지 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나요?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명색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A 종교단체, B 종교단체, C 종교단체가 뭐라고 떠들면 반드시 따라서 얘기해라. 그런 말 나도 할 줄 안다. 말을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나 그런 말 나도 할 줄 안다. 이렇게 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이 싫어하는 극렬히 반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사람이 곧 돈이고 돈이 곧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와 수없이 많은 이익이 되는 카르텔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연속 커브에 그 주의하세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는 5만이나 되는 변호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 죄를 있다고 있지도 않는 조항을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고 상식을 무시해야 되고 전통과 애절마저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기술과 제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꼭 그렇게만 해서 버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바로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사법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전방에 먹고 삽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느냐? 식당에서 손 한 번 잘못 들었다가 여자 엉덩이를 살짝 스쳤습니다. 그 시간은 1.33초였습니다. 그게 바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식당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손 한 번 잘못 올렸다가 거기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 되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데 500만원, 자료 열람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또 500만원, 뭐 변호사 또 한 명 선임하는데 약 1000만원, 500m 앞 시속 또 변호사 좀 더 나은 변호사 이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2000만원 부르는 게 바로 전방에 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는 반드시 또 합니다. 구간입니다. 항소. 검사가 항소했다. 검사가 왜 항소를 하느냐? 항소를 해야 돈이 약 되기 300m 때문에 앞 그렇습니다. 시속 30km 구간입니다. 그러면 전방에 어떻게 해야 과속 됩니까?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변호사 항소 비용 또 내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비 또 들어가고 기소 단계에서 또 들어가고 재판 과정에서 또 변호사 들어가고 항소 단계에서 또 변호사 들어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또 변호사 시속 들어가고 30km 구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기라 하지 않고 무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고 이렇게 기소를 하려고 하면은 또 변호사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잘 없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손해배상 소송을 또 들어가 또 변호사 씁니다.
그리고 소송은 곧 돈입니다. 소송 때문에 집구석이 망합니다. 그리고 또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다. 신랑이 신부를 신혼 첫날 밤에 강간했다. 신혼 첫날 밤에 강간당했다고, 신랑한테 강간당했다고 고발하는 여자가 이상한 여자입니까?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는 신랑이 이상한 남자입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절대로 여성한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돈이 없고 남성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은 남성만 고발하면 우리나라 사법부 주식회사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입국한 지 5일이나 지났네요. 그 입국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고발하시지요. 왜 이렇게 3일이나 늦었어요? 앞으로 다음에 또 입국하거든 그날 바로 고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겨울철 빈번길 구간입니다. 그 혜택을 주면서 또 얘기합니다. 고객님, 다음에는 또 여러 남자, 대신대로 많은 한국 남자를 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성 여러분들이 돈에 눈을 뜨고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돈을 획득한다고 친다면 어느 변호사가, 어느 경찰이, 어느 검사가, 어느 판사가 좋아하겠나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줄이 떨어지고 먹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매매 합법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모든 남자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고 여성들도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지고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이 일본에는 유죄 추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는 남녀가 결혼할 때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자기들만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자기들만 좋으면 얼마든지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30대에서 49세까지 이 성인 남녀가 40%가 애인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49%나 되는 그런 이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런 홀로 사는 남녀가 과연 돈이라도 있는가? 우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그러면 부모는 돈이 많은가? 부모도 사실은 다 백만장자입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금 빼버리고 나면은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탈출구가 없는 그야말로 끓기 직전이 가마솥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은 것에 탈출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 탈출구라고 하는 것은 성매매 합법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합법화는 이 아주 못 살고 정말로 어려운 나라보다도
오히려 OECD 선진국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진국에서 국가에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가에 예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국가가 문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많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 나라의 상황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얘기를 다음 기회로 또 이어가야 되겠네요. 유튜브라는 것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뭐 쳐다도 안 보는 것이니까 뭐 대충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한 번쯤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에 잠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